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저당권 등기 강의하다가 중단했는데 어제 문제집 148쪽을 펴죠. 47페이지 강의하다 보면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이 저당권 등기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지난주에 강의하다가 여러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 149페이지에 1번에 2번을 봐. 149페이지 1번에 1번. 동일한 1번, 2번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 별표 해놓으시고 이런 것들 잘 이해 못하면 틀린다고 이게.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게 동일한 부동산이란 여러분들 이거 동일한 이게 나오면 하나의 부동산이다 그런 뜻이야.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근저당 설정 계약서로 여러 건의 근저당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것 허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 뭐냐면 여기 잘 봐. 이 일물 일건 일 신청주의가 뭐냐면 하나의 신청서에는 두 개의 부동산에 관한 표시를 하면 안 되고 하나만 해야 돼. 하나의 등기 신청서에는 부동산 몇 개를 기재해야 돼요. 하나. 근데 두 개를 기재하는 것을 일괄 신청이라고 한다 이거야. 두 개를 기재하는 걸 뭐라고요? 일괄 신청. 또는 하나의 신청서에 그러면 하나의 신청서에는 원인을 등기 원인을 한 세 개 해야 돼. 하나만 해야 돼요. 이것도 일건 일 신청주의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의 신청서에 원인을 두 개 기록할 수도 있지. 이런 것도 이것도 일괄 신청이라고 한다 이거야. 일괄 신청은 잘 들어. 하나의 신청서에 두 개의 물건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게 이거 일괄 신청. 하나의 신청서에 두 개의 원인을 기재하는 경우 있지. 이게 신탁 등기야. 신탁 등기는 신탁의 원인과 그 다음에 소유권 넘어가는 원인을 두 개를 기록해. 그래서 신탁 등기는 여기 봐요. 요거보다 신탁 등기. 하나의 신청 정보가 뭐냐면 신청서야. 하나의 신청서에 부동산에 관한 이전 등기를 하면서 동시에 무슨 등기까지 해? 빚고 맡기는 신탁 등기 두 개를 기재하는 거야. 신탁이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마. 그러니까 그럼 내가 가져? 이라고 이전 등기 해줄 테니 네가 사업을 하다가 그걸 팔아서 나에게 다시 돈을 다오. 그래서 믿고 맡기면서 그 원인을 쓰잖아요. 그런 걸 신탁 원부라고 그래. 신탁 등기는 일괄 신청이라고 개별 신청이라고. 일괄 신청. 그 다음에 이 의뢰 토지에 가압류 등기가 이루어지면 가압류 등기는 경림이 가가 이런 건 촉탁. 봐 경림이 가가. 직권이다 촉탁이다. 그러면 가압류 등기 해서 그럼 가압류 등기는 뭐 하려고 그래? 경매하려고. 그럼 법원이 가압류 등기를 촉탁해서 경매 등기 하겠지? 경매 등기 하면 경락이 나타나겠지? 그러면 가압류 등기, 경매 등기, 경락인에게 이전 등기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가압류 등기는 직권으로 했으니까 말소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가압류 등기 나오면 가압류 등기는 당사자가 등기소에 갈 수도 있어 없어? 가압류 등기는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을 하면 법원이 다 알아서 다 이제 가압류 등기, 촉탁 등기, 경매 등기, 말소 등기, 경락인의 이전 등기 4개의 등기를 한 개의 신청서에 여기 봐라. 경매, 공매 처분으로 인한 등기, 매각 대금이 지급하면 법원은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 경락인에게 나타나면 경락인에게 이전 등기, 그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말소 등기 이런 것들을 동시에 다
가압류가 이루어지면 4개를 동시에 신청해서 촉탁을 해. 자, 가압류가 이루어지면 동시에 몇 개를 촉탁한다고? 4개, 신청서는 몇 개? 한 개에다가 4개의 사건을 등기하도록 촉탁을 한다. 그러면 이것도 일괄 신청이라고 할 수 있지. 그다음에 여기 지금 배우는 게 저당권. 그러면 공동저당권은 신청서 봐. 한 개의 신청서에다가 여러 개의 목적물을 기재할 수 있지. 즉 갑이 을에게 저당권 설정해주고 또 갑이 소유하는 토지에 을에게 또 저당권 설정해주면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목적물 2개를 채표했잖아. 그럼 신청서 목적물이 2개니까 사실 1건 1신청주의란 하나의 물건에 이 건자가 물건이야, 물건. 하나의 물건에는 신청서가 몇 개? 하나. 근데 여기는 공동 신청은 신청서 하나에다가 이것도 쓰고 이것도 기재한다는 거야. 이걸 일괄 신청. 그러니까 일괄은 하나의 신청서에다가 여러 개를 경매 청구하면 일괄 경매. 응? 경매 신청할 때 하나의 신청서에다가 여러 개 2개 이상 경매 신청하면 일괄 경매. 등기소에다가 신청하면 일괄 신청. 그래서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일괄 신청할 수 있지. 됐나? 그럼 그걸 이해해서 읽어보자. 1번에 2번.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계약서로, 자, 하나의 계약서가 신청하는 거야. 하나의 계약서로 신청을 한대. 그러면 여러 건의 근저당 설정 등기를 신청을 해야 돼. 하나의 계약서에 하나의 물건만 기재해야 돼. 여기 일괄 신청은 하나의 계약서에 여러 물건 기재하잖아. 하나의 신청서에. 그리고 거기는 봐. 거기는 계약서요, 신청서요. 그러니까 계약서에다가는 149페이지에 계약서에다가는 2개 써야 돼. 지금 계약서를 물어보고 있잖아. 지금 하나의 계약서에는 하나의 물건만 기재해야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괄 신청과 헷갈리게끔 문제 낸 거예요. 이게 지금 신청이요, 계약서야. 계약서. 그래서 근저당 설정 계약서로, 하나의 계약서로 여러 건의 근저당 설정 등기 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동산 아니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하나의 신청서에 여러 개의 물건을 기재할 수 있지. 이렇게 하나의 신청서에. 여기는 계약서고 신청서고 구별하면 돼. 자, 2번 이해하셨나? 자, 하나의 계약서에 여러 건의 근저당 설정 등기 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말이 안 되는 걸 써놓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려고. 정리해봐. 하나의 신청서에는 여러 개의 물건을 기재할 수 있지. 그것은 일괄 신청. 주로 시골에서 단독 건물 있잖아요. 그때는 토지와 건물을 2개를 표시해. 신청서에다가. 여기 이해했나?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봐. 이거 이제 일괄 신청 그거 요거 하나만 해결됐고. 그다음에 저당권 등기가 종료가 되면 권리자 의무자 잘 아시겠지? 권리자 의무자는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잘 안다고 끄덕끄덕해도 볼 때마다 틀려 이런 게. 요거 이따가 연습해보고. 그다음에 제일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저당권 이전 등기. 그러면 저당권 지금 을구에 1번 저당권. 그러면 저당권자는 꼭 기재해야지. 그 다음에 채권에 돈 중요해 안 중요해요? 기재해 안 해? 채무자는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이면 기재해야 돼 안 해도 돼요? 여기 채무자와 설정자가 동일인이어도 반드시 채무자를 기재해야 돼. 그 다음에 근저당권의 등기는 설정 등기할 때는 등기 원인이 근저당 설정 계약이라는 뜻을 기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러 사람일 수도 있어. 채권자가 채무자가 여러 사람이면 근저당의 최고액을 잘 나와요. 이거 최고액을 따로따로 다 기재해야 돼. 하나로만 기재해야 돼. 단일하게.
근저당권자가 여러 사람이고 채무자도 여러 사람이면 채권액을 나누어서 하나로만 기재하는 것이야. 그게 여러분들 책에 한 장 넘겨보셔. 한 장 넘겨서 근저당의 그런 책 페이지 152페이지를 펴보셔. 페이지 152페이지에 밑 핵심 포인트 보면 핵심 포인트에 거기에 1번 근저당 설정 등기부 바로 밑에 주의 나와. 주의 페이지 152페이지 거기 등기부 바로 밑에 클립으로 돼 있어서 주의 보이냐고. 거기는 채권 최고액은 구분해서 단일하게, 여기다 네모쳐 단일하게,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들 등기법을 공부할 때 어디든지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걸 읽어내지 못하면 틀리는 거야. 이게 여기 채권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최고액을 구분해서 단일하게 이렇게. 그 다음 밑으로 주의 봐. 밑에 주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채무자가 연대 채무자라면 연대 채무자로 기재하면 돼. 그냥 채무자 이렇게 기재하면 돼. 그냥 채무자. 그래서 밑에 봐. 밑줄 그셔. 수인의 채무자가 연대 채무자라 하더라도 그냥 연대를 써. 그냥 채무자로 써. 152페이지라니까 문제집. 됐나? 야, 여러분들 거기다 나는 이 문제집을 보지 않고 있잖아. 문제 풀이를 하지 않고 이론 쳐다봐야 아무 소용없어. 머릿속에 안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요약집 쳐다보고 앉아서 그 끌등 파고 오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사람이야. 공부 아주 못하는 사람이라니까. 우리가 기출문제를 딱 보다 보면 이런 유형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런 유형만 눈여겨서 키워드를 익혀놓구나. 그 사람은 요령 있게 공부하는 거고 맨 멍청하게 요약집 쳐다보고 앉았어. 요약집은 처음에만 보는 거고, 두 번째부터는 요약집이요, 문제집이야. 문제집 보면서 요약집 갖다 놓고 이것이 여기다가 중요한 것이구나. 시험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럼 등기부 여기 밑에 한번 봐라. 이거 봐라. 채무자가 두 놈이네. 두 놈. 채무자가 다 해봐. 이도령, 대동이. 두 명이지? 등기부 바로 밑에. 근데 이 사람들 연대 채무자대. 근데 연대라고 써. 그냥 채무자 이름만 써.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채권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 각각의 받을 사람들이 채권액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각각의 채권자가 받을 금액에 대해서 구분해서 단일하게, 그러니까 구분해서 이 말 채무자, 그러니까 이거 연대 써야 돼. 연대는 빼야 돼.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 그런 걸 눈여겨서 외우노라는 것이야. 구분하지 않고 단일하게 하나만 기재한다. 채권액 그냥 이렇게 2억만 기재하는 거지. 저당권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 너 1억 공유 지분처럼 등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근저당 설정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던 기본적으로 최고액을 확정하고 있는 기본계약 존재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저당 설정 등기가 성립되려거든. 자, 갑이 가구 공급계약을 해. 맨날 얘기하는 가구 공급계약. 그럼 이 가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여기서 외상으로 10억까지 물품 대금 해주기로 해. 10억까지. 이게 최고액이야. 그러면 갑이 외상으로 가구를 10억까지 공급해주기로 했다면 우리 외상으로 가구 공급을 제공받아서 물품 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그냥 죽어버리잖아. 사람을 믿어야 돼? 땅을 믿어야 돼? 그래야 돼. 사람을 어떻게 믿어? 사람 마음이 수시로 변하는데 변순이야? 변남이. 아니 오죽했으면 목사님이 있잖아요. 교회 가면 50년 댕긴 사람에게도 하나님 믿으시라고 그래야지. 연병을. 아니 50년 댕겼으면 확실히 믿을 거 아니요. 근데 오늘 또 가서 교회 목사님 설교 목소리가 주님을 믿으십시오. 내가 봐. 50년 다녔는데 눈을 보니까 이상하거든. 안 믿는 것 같아. 아니 난 교회를 그렇게 다녔으면 말이야. 믿으십시오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런데 맨날 가서 교회만 가면 하는 소리가 목사님이 주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는 목사님 강의 설교 들으면서
어찌 깎아보면 저렇게 저런 얘기만 하겠냐고. 그 순전 성도들이 맨날 틈만 나면 눈을 돌리나 봐. 나쁜 짓 하려고. 믿기. 너나 믿어. 이거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오래 못 살아. 다 그냥 암 걸려서 일찍 돌아가시지. 그래서 영혼을 구제한다는 게, 영혼을 구제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목사님 타들지 마시고, 밑에 있으면 목사님 설교하면 졸다가도 아멘, 아멘 하고 박수 쳐주고 맨날 해야 돼. 내가 엉뚱한 소리 하는 것 같지만 또 옳게 얘기해. 그래서 목사님이 나를 좋아해 좀 와달라고. 그래서 가구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10억 가구를 공급해 주기로 하고 외상대금 10억 받을 때까지 믿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 믿어, 땅을 믿어. 그래서 근저당 설정 계약을 한다는 거야, 이렇게. 그럼 기본 계약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야, 이거 민법이다가 지금. 그러면 근저당 설정 계약이 체결되려거든 기본 계약이 있어야 된다. 근데 기본 계약은 등기가 되냐 안 되냐? 이거 좀 잘 외워봐. 민법이요 다. 그럼 따라서 기본 계약은 등기부에 기재 안 되지. 그러므로 기본 계약의 존재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등기의 추정력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 민법에서. 기본 계약은 등기 안 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왜? 등기 안 된 것까지 있는 것으로 막 믿으라고 할 수 있냐는 말이야. 그래서 기본 계약을 우리는 기록하지 않아.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야? 기록, 등기법. 야, 기록 안 된 게 민법에서는 추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연결이. 그다음에 이자는 최고에게 들어가는 것으로 보지. 그러면 이자는 따로 기재가 돼야 안 돼? 안 돼. 그다음에 채무자는 꼭 기재해야 돼. 기재하지 않아도 돼. 그래. 그래서 민법에서는 어떻게 물어보냐면 채무자와 진짜 채무자가 아닌 사람을 채무자로 해서 등기했다면 그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경정등기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냐. 등기법에서는 경정등기 대상이 안 된다. 자, 여러분, 경정등기 동일성이 인정될 때만 경정등기를 해. 그러니까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해서 등기했다면 동일성 인정이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건 그냥 직권 말소해야 돼. 무효. 채권자가 아닌 제3자를 채권자로 해서 등기했으면 그 등기도 무효. 경정등기의 대상이 안 돼. 그럼 경정등기 하려거든. 동일성 그렇게 외워. 동일성 이렇게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여야 경정등기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여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근저당권 제일 중요한 게 외워본다. 근저당권도 양도할 수 있어? 권리니까 권리. 함께라도 생각나네. 함께라도. 그래서 여기 근저당권은 제일 중요한 게 외워본다. 채권 확정. 그럼 우리는 민법에서는 채권 확정 사유가 다시 신신, 안납. 그걸 물어보잖아. 신신, 안납. 신청자가 신청했으면 신청시에,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신청했을 때는 납부시. 그리고 더 확대하면 도외신납, 파괴 이렇게 어떤 거예요. 도외신납, 파괴. 그럼 피담보 채권 확정 전에는 이렇게 아직 채권이 확정 안 됐으니까 이제 확정이 언제 되냐면 여기가 결산기가 요때 도래. 결산기가. 그럼 이때 결산기가 된다면 계속 공급해 줄 거 아니야, 거래를. 근데 여기서 최고액을 얼마로 기재했냐면 10억으로 기재했는데 10억으로 기재해 놓고 여기서 받을 외상대금이 5억이야, 5억. 여기서 받을 돈이. 그럼 이 5억을 채권 일부를 병에게 양도할 수 있냐 이거야. 채권 일부를. 보통의 저당권은 채권 일부 양도할 수 있어. 자, 여봐. 보통의 저당권은 소유권 일부 양도할 수 있어? 소유권. 권리 일부 있잖아. 그 권리 일부 양도가 지분 넘어가는 거야. 저당권도 일부 양도할 수 있지. 있어, 일부. 그래서 여기서 일부만 양도하는 것은 보통의 저당권만 그런 거고 근저당권의 특징은 거래를 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확정 전에 채권이나 채권의 일부가 양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다시 확정 전에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해서 여기 봐. 채권 양도를 여기는 안 썼지만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해서 근저당권 양도할 수는 없다. 확정 전에는. 그러나
확정 전이라도 이 저당권자와 채무자 제3자 합의에 의해서 저당권자의 지위를 통째로 이렇게 넘겨버릴 수도 있지. 저당권의 지위 양도. 자, 이거 본다. 확정 전. 제일 중요한 게 지위 양도. 요거 중요해. 저당권자의 지위가 시에게 넘어가면 그때는 여기 봐.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기재해도 된다는 거야. 등기 원인을. 제일 민법에서 나오는 게 확정 전. 확정이야. 그냥 듣고 말아. 맨날 배우니까. 확정 전에 채권 양도해도 근저당권자의 지위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채권을 여기서 병에게 넘겼다고 해도 병이 근저당권 일부 넘겨주시오 할 수 없어. 확정 전에는. 그러나 채권 양도가 아니라 무슨 양도? 당사자의 지위를 양도하게 되면 계약상의 양도를 원인으로 해서 채권 양도가 아니고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채권자의 지위가 넘어갈 수는 있어. 요거 외워놔야 돼. 다시 한번. 확정 전. 그래서 우리는 민법에서는 어떻게 배웠냐면 확정 전에도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넘기면 넘어간다. 이렇게 배웠어. 다시 한다. 근저당권도 확정 전에 넘어갈 수 있지. 채권 넘어가니까 넘어가. 근저당권의 지위가 넘어가. 그래서 근저당권 지위 요구 받아. 지위 양도로 계약 양도. 지위가 양도되면 등기 원인은 계약 양도로 쓴다 그 말이야. 등기 원인은. 그 다음에 여기 확정 후. 여기서 확정되었어. 그러면 확정되었다면 이제 여기서 확정되었다면 여기는 보통의 저당권이 되었지. 응? 이제 거래가 끝났으니까. 그럼 여기서 저당권자 일부도 양도할 수 있어? 있지. 이제 여기서부터는 확정 후에는 전부도 양도할 수 있지. 그건 채권 일부 양도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저당권자가 저당권 그대로 놔두고 부기등기해서 일부만 넘어갈 수 있지. 여기 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후 피담보 채권이 양도되거나 돈을 대신 변제했대. 여기 이제 제3 취득자가 나오는 거예요. 대위 변제한 경우에는 대위 변제했으니까 그 대위 변제한 사람이 저당권을 양수받아야 돼. 여기 확정 후를 밟아. 확정 후에 채권이 양도되거나 누가 대신 갚았대. 그러니까 대신 갚았으니까 그 사람이 저당권자의 지위를 승계해야지. 그런 경우에는 계약 양도로서 채권 양도로서 이때는 그것도 확정되었으니까 확정 채권 양도 또는 대위 변제했다는 것을 원인으로 해. 확정 채권을 대위 변제해서 내가 저당권자의 지위를 승계했다라 해서 부기등기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이게 이제 근저당권의 양도야. 그러면 자, 정신 차려. 눈 좀 크게 뜨고.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근저당권의 계약의 내용을 다 변경시킬 수 있다고 그랬지. 그게 이제 등기법에서는 변경등기야. 변경등기. 그러면 채무자도 변경시킬 수 있어? 다 있어. 그럼 채무자가 변경되면 그럼 이 채무자가 B에서 C로 채무가 C로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럼 변경등기 해야지. 그럼 어떻게 변경등기하려면 동네 B의 채무가 C에게 인수되었다. 이렇게 변경등기해. 채무 인수. 됐나? 그래서 만약에 채무 인수. 자, 여기가 1번이라고 봐. 저당권. 그럼 1-1번지 이렇게 변경등기 해야지. 부기등기. 주등기 할 필요 없잖아, 이게. 변경등기 하면 여기는 채무 이전 쓰고 여기는 채무가 넘어갔잖아,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원인을 뭐라고 써야 돼? 채무가 확정 전에는 계약을 통째로 채무가 통째로 넘어갔다. 이것을 본다. 중첩적 채무 인수로 인하여 근저당 설정자와 근저당권자가 채무자 변경을 내용으로 변경 등기도 할 수 있어.
확정 전에도. 그러니까 우리는 확정 전에 전부 계약의 내용을 바꿀 수 있었지. 근데 우리 민법 시험은 뭐라고 나오냐면 확정 전에 채무자가 변경되면 새로운 채무자는 자기 빚만 떠안아야 돼. 변경되기 전에 채무자의 채무도 떠안아야 돼. 우리 생각나요? 봐. 후만 담보된다. 생각나냐고. 아, 채무를 이 사람이 인수했는데 무슨 또 이렇게 생각을 해. 여기 봐라. 중첩적 계약 인수 또는 계약 일부 인수로 이렇게 넘어간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계약의 지위가 다 넘어가 버렸대, 이렇게. 계약자의 지위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계약이 통째로 넘어가 버려서. 자, 이거 본다. 계약 인수. 졸지 말어. 민법에서 틈만 나면 졸아. 자, 이거 봐. 허위 표시. 제3자 아닌 사람 외워봐. 자, 외워봐. 제3자 아닌 사람. 상대 조용히 해. 신여사. 인자가 뭐요? 인자가. 뭘 인수했어? 아니란까. 계약 인수야. 여기서 맨날 하는. 여기 나오잖아. 계약 인수 이렇게. 계약을 인수했으니까 계약의 당사자가 넘어가 버렸다는 거야. 계약의 당사자가. 그럼 계약 인수의 예가 여기 봐. 갑이 건물 소유자인데 소유자가 을에게 전세권 설정해 줄 수도 있나? 소유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잖아. 다시 전세권 설정 계약 하고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을에게 전세권 등기하면 전세권 취득하지. 근데 건물을 존속기간 후에 존속기간 중에 건물이 요때 건물을 병이 샀대. 이렇게 병이 샀어. 소유권이 넘어갔어. 우리는 민법에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맺은 자여 양수인이요. 전세권 등기해놓고 팔고 갔단 게 전세권자는 팔고 간 사람에게 전세금 받아? 양수인에게 받지? 어째서 양수인에게 받아? 계약 인수했으니까. 무슨 짓 해서? 이 건물을 산 사람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인수했어. 시방. 인수인. 그러므로 을이 봤을 때는 설정자와 인수인은 별개 인물이요. 같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요. 제3자가. 그래서 맨날 혼양 인수해서 인자를 외우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이해해야 되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을의 사기당해서 전세권 설정 계약 해놓고 사기당해서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어. 설정자가.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는 취소권 있잖아요. 건물을 팔았대. 그럼 취소권은 갑 또는 병이 그때 그 사람에게 하는 거야. 취소는 아무에게나 해. 그때 그 사람이야. 맺은 자가 그때 그 사람이야. 이제 알잖아. 맺은 자 그때 그 사람. 이렇게 양도했어도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럼 취소는 갑 또는 병이 오는 거요. 병만이 오는 거요. 갑 또는 병이 오는 거지. 우리에게. 우리 자 여보나 제착사강과 대또 승만이 대또 승만이지. 승계됐지. 요 사람만 하잖아. 그 사람만. 다시 묻는다. 여기 봐. 갑과 을에게 이제 이해해야 돼. 갑이 을에게 전세권 설정 계약 해놓고 건물을 팔고 도망가면 전세권자는 도망간 사람에게 전세금 받아. 양수인만에게만 받아. 어째 거기는 양수인만 하냐 거기는. 그럼 취소권도 양수인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알겠나? 그럼 만약에 이것이 가장으로 했다고 봐. 가장 전세권 설정 계약. 갑과 을이 가장으로 지 건물에다 전세권 설정 계약 해놓고는 그리고 가장 전세권자지. 건물은 소유권 넘어갔어. 그럼 이 사람은 가장 전세권 설정 계약을 인수했지. 같은 사람이지. 그래서 제3자가 아니요. 이렇게 허위 표시해서 말하는. 엄청 중요한 내용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해가 못 되면 안 된다. 다시 한다. 계약 인수인. 그러면 우리는 채무자가 확정 전에는
채무인수요, 계약인수요. 자, 여기다 계약양도. 여기 있네. 다시 계약양도, 계약인수. 그럼 여기는 이제 채무인수로서 채무인수. 확정이 돼버리면 채무를 인수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확정 후에는 뭘로 쓴다고? 채무인수. 채무인수로 계약서 쓴다 그 말이야. 그러면 자, 채무가 인수되었으니까 채무가 넘어갔지? 그러면 종래의 채무자는, 자, 이거 봐. 채무자가 이렇게 변경되었다면, 확정 후에 채무 인수했다면, 확정 전에 채무를 이 사람이 확정 전에 채무도 승계했어 안 했어? 이때는 이때는 다 승계했잖아. 채무를 인수했으니까. 여기는 확정 전에는 인수하지 않는데 계약만 인수했으니까 채무는 인수하지 않거든 원래. 그래서 에어본다 계약인수. 근저당 설정 계약과 기본 계약만 인수한 거, 채무는 인수한 게 아니야 이게. 우리 임차권 양도할 때도 임대인이 동의를 얻어서 임차권 양도할 때도 임차인이 연체한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는다. 그거 기억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정리. 확정 전에, 우리 확정 전에 배우니까 확정 전에 채무자가 변경되지. 원인은 계약 인수지. 그러면 계약 인수하면 인수인이 전 채무자의 채무를 승계해. 후만 승계해. 후만 담보다. 그래서 이유가 그래. 이유가 다시 한번 후만 담보된다. 그러면 여기서 시험에 물어보는 게, 우리는 채무자가 변경되면, 채무자가 지금 B에서 C로 변경되면 변경 등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변경 등기를 할 때는 권리자도 있고 또 의무자도 있겠지? 그럼 권리자가 누구요 이제? 채무자가 이렇게 변경되면. 권리자는 저당권 설정자야? 설정자가 있고 권자가 있고 채권자 있고 채무자 있어. 그럼 누가 이제 변경 등기 하게 되면 누가 권리자가 돼? 자, 여기다 저당권자. 그리고 의무자는 저당권 설정자가 의무자가 돼. 그거 잘 이해해야 돼. 변경 등기 할 때는, 자, 채무자가 변경 등기 할 때에 권리자 의무자는 누구라고? 자, 153페이지에 153페이지 3번을 봐. 자, 153페이지 3번에 3번에다 별표했나? 응? 한번 읽어본다. 채무자 변경. 시작. 채무자 변경. 그러니까 채무자 변경했으니까 이거구나. 이거 생각해야 돼. 이거 채무자 변경. 채무자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 변경 등기는 변경 전에 채무자가 권리자가 되고 변경 후에 채무자가 의무자가 되어서 공동으로 신청한다. 맞아? 잘 몰라. 자, 여러분, 저당권 변경. 채무자가 변경. 그러면 채무자가 변경되면 저당권 설정자가 의무자가 돼. 그 저당권자가 권리자가 돼서 공동 신청을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는 거기는, 자, 봐. 변경 등기는 등기 권리자 나오지? 네모 쳐봐. 등기 권리자.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 네모 쳐. 그럼 여기 맞춰봐. 채무자가 변경되었을 때 채무자가 변경돼. 권리자는 누구? 저당권자. 의무자는 저당권 설정자가 의무자가 되는 거지. 거기에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것처럼 채무자가 뭐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채무자가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냥 여기는.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가 당사자잖아. 계약의 당사자는. 누가 당사자요?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그 사람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변경되었을 때는 설정자가 의무자, 저당권자가 권리자. 여기 잘못됐네. 여기를 바꿔. 저당권 설정자가 누구? 의무자. 권리자는 저당권자. 여기가 잘못됐어. 여기가. 그러다 별표 해놓고 외워. 여기 봐. 채무자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 인수를 원인으로 하고
의무자는 누구라고 그래서 채무자요, 근저당 설정자요. 등기 의무자가 되고 등기 권리자는 근저당권자가 채무자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이전 등기야, 변경 등기야. 변경 등기잖아요. 이게 당사자가 변경되었으니까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에 3번 잘 외워놔. 아니야. 등기 권리자로 봐야지. 등기 권리자를 변경 전 채무자로 해야 돼. 저당권 설정자로 해야 돼. 자, 변경 전 채무자를 등기 권리자 나오지? 그러면 등기 변경 전 채무자를 대신해서 저당권자를 이렇게 써야지. 저당권자를 등기 권리자. 변경 후 채무자를 등기 의무자 나오지? 등기 의무자는 변경 후 채무자야, 저당권 설정자야. 그렇게 해야만 맞는 표현이 된다 그 말이야. 설정 이해하셨나요? 자, 문제 1번 봐. 문제 1번에 여러분들이 저당권에서 어렵다고 하는 게 맨날 이거 변경이야. 양도, 지위, 양도. 자, 문제 1번에 2번 아까 했나? 문제 1번에 2번 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제3자가 기본계약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등기 원인을 뭘로 쓴다고 그랬어? 계약, 양도. 뭘로? 계약, 양도. 근데 여기는 채무인수로 봤다면 여기는 계약인수가 되지? 근데 여기는 채무인수요, 채권인수야. 그래서 계약양도 또는 계약인수 이렇게 기재해야지. 만약에 채권이 양도되었다면 뭘로 기재하고? 계약양도. 채무가 인수되었다면 계약인수. 이거지 이거. 요거 아니면 이걸로 기재하라. 그러니까 틀린 바 없지. 자, 이제 여기까지가 됐나요? 그 다음에 2번 봐. 2번. 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저당권 이전 등기 신청하는 거예요. 저당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서에다가 기재해야 한다. 밑으로 네모 쳐봐. 저당권이 넘어갈 때는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지. 그래서 저당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다가 저당권은 채권과 함께 넘어간다는 뜻을 신청서에다 기재하라는 거예요. 왜?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서에다가 그냥 여기는 신청서에다가 쓰라는 거지. 그래서 봐, 저당권 이전되면 저당권이 1번 저당권 이전되었다 이렇게 이전. 그럼 원인을 뭐라고 써야 돼? 채권 양도 이렇게 기재를 하는 거야. 채권 양도. 다만 신청서에는 뭐라고 써야 돼? 따로따로 양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기재하라는 거. 하나만 한 것을 쓰라는 거예요. 저당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설정 등기야, 이전 등기야. 양도, 저당권 양도할 때는 저당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다 기재해야 될 거 아니야. 함께 넘어간다 이렇게 쓰라는 거지. 분리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넘어간다는 뜻을 이전 등기 신청서에다 기재하라.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그냥 이렇게 신청서, 이건 양식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기억해야 돼. 양식이니까 양도. 여기까지 됐나? 그 다음에 몇 가지 특징만 해놓고 문제를 풀어보자. 공동저당권은 여러분들 공동저당에서 이걸 배웠어. 채권자가 3억을 받아내, 을에게. 채무자 을에게 3억을 받아내기 위해서 채무자 X토지, 채무자 소유 X토지의 값이
저당권 하나 갖고 있고 채무자 소유의 Y 토지에 갑이 저당권 하나 갖고 있을 때 여기 그럼 이제 두 개를 모두 채무자 소유야 이게. 그러면 채무자 소유이면 이게 이제 경락대금이 4억이다. 여기도 경락대금이 4억이다. 그러면 동시에 경매가 이루어지면 하나에서 3억 다 받아. 안 분해서 받아가. 동시에 경매해서 만약에 여기 경락대금 이렇게 하자고. 경락대금 여기는 얼마? 4억. 여기는 2억.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안분 배당을 하라고 그랬다? 곱을 합으로 나누라. 다시 곱을 합으로 나누어라. 그럼 합이 얼마요? 6. 여기는 6 아니야. 좋으니까. 채권이 얼마요? 3. 곱하기 4오면 여기 2억. 세상에 그거 산수도 아니야. 그 송우석 선생 그 몸집 별집 다 해가면서 하는 거 그 맨날 이거 하나 못하는. 여기는 얼마요? 6 더하기 3 곱하기 2 하잖아. 다시 곱을 합으로 나눠. 그럼 여기 1억 아니야. 이게 안분배당이야. 다시 안분배당. 곱을 합으로 나누어라. 그런데 여기서는 안분배당 하는데 여기에 1순위가 있고 여기에 저당권자가 있고 여기 2순위가 여기는 공동저당권 A가 있고 여기는 공동저당권자가 B가 있어. B. 그럼 여기서 이 토지만 다 경매해 가버리면 여기서 경매에서 공동저당권자가 3억 경락대금이 여기는 아까 4억이었고 여기 2억이라고 했나? 그럼 여기서 4억에서 3억을 다 받아가면 A가 2억을 여기서 후순위가 받아야 되는데 A의 여기 지금 공동저당권이 차순위요. 차순위는 얼마야? 2억인데 여기서 20회당씩 경매에서 3억을 싹 받아가면 1억 남잖아. 그럼 이 사람은 안분배당 했다라면 여기서 2억 받았지. 그리고 여기 1억 받았고 그럼 이제 안분배당 했다라면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차순위를 대위해 이렇게. 그럼 여기에 여기 이 Y 토지에서는 갑은 돈을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1번 Y 토지에 갑이 돈을 다 받았으니까 변제자가 죽어야지. 죽으면 안 되고 이 사람이 대위원이니까 이걸 대위원이니까 1-1번 이제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일부 이전. 저당권 이전. 됐나? 자, 여러분, 차순위는 대위원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돈을 다 받았고 여기는 받을 게 없으니까 저당권이 죽어야 되지만 이 차순위가 여기를 대위하다 보니까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 대위에서 양도 해줘야지. 됐지? 말게 못 알아보면 그런가 보다 해. 아까 저당권이 이전될 때도 대위형 경우에도 넘어간다고 하지 않았어. 피담보 채권이 확정 후 여기보다 대위 변제. 대위 변제는 셈이야. 그럼 저당권이 이전해 줘야 돼. 그래서 이 갑이 공동저당에서 여기서 3억을 다 받아가면 여기 1억 남았고 나머지 1억을 대위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 죽으면 안 되니까 이거 살려두고 그리고 부기등기해서 저당권 이전해야 돼. 그래야 맞지. 대위여지. 그럼 그때 여기다가 등기를 뭘 하냐 그 말이야. 여기다 등기상에 여기다가 그러면 이 부동산에서 경락대금이 얼마 있다 기재해야지. 요 부동산에서. 그다음에 이 부동산에서 선순위가 받은 돈이 얼마라고 기재해야지. 그래서 여기다가 대위하면 도대체 어떤 부동산에서 대위하냐를 기재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X 부동산의 경락대금. 그래? 그다음에 X 부동산에서 이 X 부동산의 목적물 여기 이 땅에서 대위했다고 하는 여러분아 매각 부동산. 이 X 부동산을 매각 부동산을 기재해야 돼 여기다가. 그다음에 경락대금이 얼마 했다는 거 기재하지? 3억.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 받았다는 거. 대위 변제했다는 가격을 기재해야지. 그러나 그럼 여기는 그 전에 여기는 저당권자, 채무자, 채권액, 선순위 여기는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거요. 요것만 긋고 넘어가는 거니까 저당권 이전되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채권자, 채무자는 기재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되어 있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매각 부동산
매각대금 선순위가 받은 요 사람이 받은 돈을 기재해야 돼. 자, 여기까지 돼? 자, 문제 봐. 문제를 한번 보면 (149페이지) 여러분들이 등기법을 공부했어도 모르고 있는 것을 알고 가려고 하지 않고 읽어본 것으로 아는 것으로 알아. 그 지문 중에서 정답을 찍었으면 그 하나 지문이 모를 텐데 있어도 모름에도 그냥 정답 맞췄으면 아는 것으로 그 동그라미 탁 쳐놓는다고. 그리고 그 지문 하나 물어보면 또 깽 몰라. 그러니까 다음 문제를 변형시키면 또 틀리지. 자, 거기서 몇 번을 보냐면 3번에 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30회 3번에 지금 몇 번을 기재하냐고 하면 5번 봐. 한 번에 몇 번? 5번. 자,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 자, 밑줄 그으셔봐. 일부의 매각대금 먼저 배당. 여기다 밑줄 그으셔. 그럼 우리는 지금 3번에 5번이다. 지금 149페이지. 문제집. 요약집 안 봐, 오늘은. 100 몇 페이지? 한 번에 5번 봐. 한 번에 5번 봤더니, 자,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 밑줄 그으셔.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 이것을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을 이것을 우리는 저당권에서 20배당이라고 그래. 이걸 무슨 배당? 그럼 우리는 20배당 이렇게 나온 민법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먼저 경매가 이루어지면 여기에 차순위는 채무자 소유의 선순위를 대위한다고 배우지 않았어. 지금 대위 등기 하는 거야. 대위 등기.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면 돼. 20배당은 차순위가 누구를 대위해? 다른 부동산에 선순위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그랬지? 이전해가는 거. 지금 이전 등기 하는 거 배워. 그런데 우리는 민법에서 뭐라고 했냐면 차순위자의 대위는 모두 채무자 소유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거고 하나는 채무자 소유이고 하나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경우에는 어떻게 배우냐면 여러분 물보 소유에는 없다. 안분배당 없고 지금 대위 등기 못 온다 그 말이야. 이게 대위 등기. 채무자 소유 부동산 경우에만 대위 등기 한다는 거고 물보 소유의 경우에는 대위 등기 하지 못한다. 지금 민법에서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위권 인정되지 않는 이게 민법이고 등기법에서는 대위했을 때 채무자 소유의 20회 당시 차순위가 선순위를 대위했을 때 이전 등기해야 될 거 아니냐. 이전 등기할 때 등기사항이 뭐냐 그걸 본다고. 등기사항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동산에 넘어왔으니까 권리자를 이후에 넘어왔으니까 여기가 매각되었다는 걸 해야 되고 지금 공동저당이니까 매각된 부동산이 X다 Y다 해야 되고 매각 대금이 얼마다 해야 되고 거기서 선순위가 받은 돈이 얼마다는 걸 기재해야지. 맞아? 자, 이제 보자. 그걸 이해하시고 5번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 대금을 먼저 배당하여 경매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 등기를 할 때에 적어도 3가지 있었지? 밑줄 그으셔. 대위 등기 할 때 밑줄 긋고 몇 가지? 3가지. 3가지를 기재해야 되는 요거 기재하라는 거야 이거. 자, 매각 대금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틀렸지? 매각 대금 기록하잖아 이거.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도 기록해야지. 이것도 기록하고 이것도 기록하고 3개 다 기록해야 돼. 설득됐나? 그럼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수 없는 어려운 것들만 내가 지금 강의해주고 있어. 근데 이상하게 강의가 선생들이 손을 안 대면 못 해주는 걸 강의해야 되는데 선생들은 지도 어려우니까 어려운 건 강의 안 해버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하는 거 보면 애통 터지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그래서 내가 지금 등기법 자꾸 하는 거 아니야. 자, 이제 문제 보자. 여기네. 이게 따로
따로 28회 때 한 번 나왔어. 그러면 자 읽어보면 갑은 을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을 소유의 A 부동산에 그다음에 을 소유의 B 부동산에 각각 저당권 갖고 있잖아요. 갑이 얼마야? 1억. 여기도 갑이 1억. 그러니까 공동 저당이야. 그 병이 A 부동산에 대해서 그 병이 A 부동산에서 경매 신청했잖아. 이렇게 경매 신청해서 A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였다. 여기는 병은 얼마야? 채권이 병은 5천만 원 받기 위해서 2순위 등기했다. 근데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갑이 먼저 A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하여 갑의 채권은 1억 다 받아버렸대. 병의 채권은 다 받았어, 못 받았어? 그러면 여기서 갑이 다 받았다면 후순위는 다른 부동산의 선순위를 대위해야지. 그럼 갑 밑에다가 갑 저당권 죽여야 돼, 부기 등기해야 돼. 1-1번지 해놓고 병 이렇게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저당권 이전해서. 맞지? 그때 병이 갑을 대위하고자 등기하는 경우 비부동산에 대한 등기 기록 여기다가 등기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여기다 이렇게 몇 개 채권에 기재해야 돼, 안 해야 돼? 원래 여기에 채권에 기재되어 있었어. 여기는 여봐, 채권액, 채무자 다 기재되어 있었잖아. 이런 건 존속기간은 매각대금은 다시 기재해야지. 매각 부동산 기재해야지. 선순위가 받은 돈 기재해야지. 정답 2번 아니야. 이렇게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 교재처럼 30회 때는 3번에 5번으로 이렇게 지문 하나로 내고 그런단 말이야. 이렇게 이해가 가셨어? 그래서 저당권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어려운 지문들을 지금 내가 1차로 해결해 줬어. 5분간 휴식. 풀고 끝내자고.